사전 지식이 있는 이과생이 비문학 지문을 풀 때 어느 정도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과지만 과학 제문을 푸는데도 제가 과학 전공이 맞나 싶을 정도. 이제 풀면서 얼마 남지 않았던 과학 지식도 다 날라갔구나. 우리 따위가 풀어도 뭐 그게 약간 나의 속마음이긴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 다니고 있는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김동영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국어교육과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고등학교 비문학을 오랜만에 다시 풀어봤잖아요. 혹시 그렇죠. 풀면서 조금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이과지만 과학 제문을 푸는데도 제가 과학 전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조금 어렵긴 했었어요.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풀면서 얼마 남지 않았던 과학 지식도 다 날라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 읽는 방법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글을 읽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시청을 하실 분들 중에 이제 저희보다 글도 더 잘 읽고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리려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네가 맞게 말하나 틀리게 말하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두 가지 질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전 지식이 있는 이과생이 얼마나 더 유리할까, 정말 많이 유리할까라는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비문학 지문이 평가한 게 진짜 이 국어에서 말하는 독해 실력이 맞는가? 이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볼 지문은 20학년도 수능으로 출제된 장기 이식과 레트로바이러스를 주제로 한 문단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문을 보면서 처음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제가 이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게 쭉 읽어 내려갔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동종 이식, 이식편 이런 약간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동종 이식과 관련해서 이제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면서 지문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MHC 발음도 어려운 주 조직적 복합체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너무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 지문에서 소개하는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고 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사실 일란성 쌍둥이를 보자마자 유전자 차이를 얘기하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내려갔는데요. 면역 얘기가 나올 때 이것도 당연히 차이가 있으면 그 면역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고 쭉 넘어가다가 MHC가 역시 나오지만 처음 봤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이런 게 있겠거니 하고 봤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유전자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심해진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유전자 거리 차이 크면 당연한 거지 하고 굉장히 친절한 문단이구나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동종이식을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걸 화제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문단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단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굉장히 고마웠는데 왜냐면은 이제 앞서 나온 내용이 사실 배경 지식이 없다 보면 이게 좋은 뉘앙스로 쓴 건지 나쁜 뉘앙스로 쓴 건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점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거는 이 지문의 맥락에서 나쁜 점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다음에 좋은 내용이 나올까 나쁜 내용이 나올까 무슨 맥락으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팩트 체크만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식 편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대체하고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된다. 이 정도에 진짜 그 사실만 확인하고 다음에 무슨 뉘앙스로 이렇게 넘어갈까 이런 건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문단에서는 이종이식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저는 이종이식이라는 말을 보고 앞서 나온 동종이식과 비교해가면서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1차적으로 했고요. 특히 이제 자기 자신과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다른 사람, 거기에 이제 다른 동물까지 추가해서 비교해가면서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래에도 이제 장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앞서 단점에 주목했듯이 장점을 정리하면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종이식을 보고 다른 내용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이종이식도 역시 거부 반응이 더 유전자 차이가 보니까 더 심하게 일어나겠다 하고 친절한 설명이구나 싶었고 항원항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면역을 공부할 때 생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항원항체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면역하면 그냥 당연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친절하네 이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형질전환 미니돼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과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이런 내용이 조금 헷갈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단을 읽을 때는 지문에서 설명하는 과학적 현상을 이제 꼼꼼하게 순서를 파악해가면서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모든 포유류 이런 표현에는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왜냐면 과학 지문에서 모든, 절대, 전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무래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면 라는 내용이 있는데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미리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고 지용님의 말씀을 듣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면 바이러스의 두 가지 의미로는 첫째 물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부터 보시면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DNA다 라는 말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DNA인가? 이러고 그 다음에 레트로 바이러스를 봐요. 그럼 레트로 바이러스는 어쩌고 저쩌고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다는 말이 나오네. 그럼 DNA인가 이것도? 그런데 뒤에 또 보면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라는 좀 간접적인 말이 있어요. 그거 저거 사실 생명 지식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레트로 바이러스는 생명체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기능이 아까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 기능이 망가졌다 또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망가진 바이러스, 레트로 바이러스는 멀쩡한 바이러스인데 DNA가 사실은 우리 몸에 꼭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돼도 망가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다음 문단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 레트로바이러스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관계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문장이 조금 긴데 읽으면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물질이 내인성은 DNA, 그냥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했는데 그럼 DNA에서 바로 생명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지문을 읽을 당시에는 그냥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문장에 뭔가 숨겨진 다른 과학 원리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사실 이거는 생원에서 바이러스를 잠깐 배우고 생투에서도 그 잠깐 있었던 전사 역전사를 배우긴 하지만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배우진 않고 심화로 HIV 바이러스, 에이즈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인성 바이러스는 정말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1번 다음 그림을 보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지만 일단 세포 그대로 있죠. 우리가 세포는 자기 DNA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생명 활동을 하겠죠. 근데 레트로바이러스가 자기 유전자를 DNA로 바꾼 다음에 숙주세포의 DNA 정말로 그 지문에 나와있던 그대로 끼워 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포의 DNA에 레트로바이러스의 DNA가 들어가면서 세포가 열심히 레트로바이러스의 DNA까지 만들어주는 그 생명 활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는 이득 하면서 그 세포가 만들어준 자기 유전 정보의 물질들을 다 가져다 쓰면서 계속 바이러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망가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3번 다음 과정에 보시면 프로바이러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아까 레트로바이러스가 DNA에 껴들어가면서 계속 제대로 기능하는 DNA였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조금만이라도 변형이 되면은 이게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는 맞지 않는 바이러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바이러스인데 망가진 바이러스. 그래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고 대신에 아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모든 포유류에 그래서 존재한다고 했지만 또 같은 포유류 계열이더라도 우리랑 미니 돼지랑은 또 약간 유전자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아주 조금은 변형돼도 망가진 DNA였지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였지만 돼지한테 들어가면은 얘한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DNA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다른 동물 세포에 들어가면 다시 레트로바이러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문을 읽으면서 이과생인데도 사실 깔끔하지는 않다고 느껴졌어요.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느낀 게 변별력 있는 지문을 출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문을 이렇게 약간 만들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완전히 깔끔하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동영님이 쭉 말씀해주신 걸 듣고 나니까 이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왜 유전적 거리와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전에는 레트로바이러스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마지막 두 문단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모든 포유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다음 문단으로 넘기고 그 사이를 두 문단을 다시 쪼갰거든요. 이거를 그 결과로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갑자기 레트로바이러스 얘기가 왜 나오지 했었잖아요. 내인성 얘기하다가 처음에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라고 하고 계속 레트로바이러스를 얘기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다시 설명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레트로바이러스 얘기 실컷 하고 갑자기 끊겼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있던 마지막 문단의 처음 문장을 끌어다 쓰면은 이게 문단 하나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뭐뭐 하는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도 딱 깔끔하게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라는 문장을 다음으로 넘기면 우리가 첫 문단부터 봤던 유전자 거리 차이 이 개념이 문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유류로부터 조금씩 변형돼 가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모든 포유류에는 있지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지만 서로 간에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로 다시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문단들이 일관성 있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영상 시작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혹시 먼저 사전 지식이 있는 이과생이 비문학 지문을 풀 때 어느 정도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전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지식이 있는 걸 다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원생투까지 배우더라도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이런 것까지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게 바로 보통 모의고사들에서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좋긴 한데 아마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비문학 지문이 평가하는 것이 그럼 과연 국어 독해 실력이 맞는가? 제 생각에는 사실 국어에서 보통 보는 그런 독해 실력이랑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사실 독서 교과서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도 아까 지용님께서 하셨듯이 다음 내용에 뭐가 나올까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수능 지문들을 보면은 이번 지문도 그렇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느낌까지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제를 하면서 공부한 게 있었는데 문과적인 뭐 역사 지문 이런 거나 물리 지문 우리는 생물을 했지만 그런 물리나 그런 과학 지문이랑 읽는 방법이 다르대요. 그런 연구가 굉장히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지용님께서는 다음 내용을 예측하며 읽었지만 저는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인가요? 그 용어들을 정리하고 팩트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각자 전공들은 그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에서 막 그렇게 읽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배우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X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듯이 이제 과학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전략이 소위 전략이 이제 점점 잡혀지면은
이게 X에서 O로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그런 좀 그 낙관적인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 지용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질문 하나 더 보거든요. 저는 이제 2015학년도 슈퍼문과 공정궤도라는 지문을 이제 지구과학교육과 분들이랑 또 볼 예정이라서 그 지문까지 보고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많은 것 같아요.